오늘 날짜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30분 매매일치 36일차 영상 기록을 시작하겠다. TQQQ가 어제 개파락하고 장이 시작되었지만 위아래로 혼조세를 보이다가 결국에 양봉으로 25달러를 넘기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크게 하락하거나 상승하지 않고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전에 그어놨었던 이 매물대의 중간 지점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는 TQQQ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SOXL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려놨었던 17.9달러 이 상단 저항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이미 내가 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했었던 물량들을 15달러 넘는 가격에 대부분 분할 매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보유 수량을 18달러 근처에서 추가로 분할 매도하지는 않고 한동안은 관망할 계획이다. 오늘도 JPI는 여전히 54에서 55달러 사이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이어가고 있으며, JPI의 동생격인 JPQ를 봤을 때 40달러에서 43달러 사이를 횡보하고 있는 그림에서 현재 43달러 근처에 상단에 있는 상황이지만, 애초에 JPQ의 배당금이 한 주당 0.4달러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43달러 가격 자체도 매수하기에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으로 판단이 된다. 복리의 가장 큰 효과를 보여주는 SCHD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년 전부터 해서 74에서 79달러 사이를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그림만 이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엄청난 하락장에서 67달러 근처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회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를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2년 동안이나 길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급격한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고,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거품은 충분히 빠지면서 상승의 에너지를 모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판단이 된다. 금리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TMF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저점들이 계속해서 점점 올라오는 와중에 현재 이전 저점들을 이어간 이 직선을 바닥이라고 본다면 현재 가격이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번 달 말까지 JPQ의 보유 수량을 총 500개까지 늘려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193개를 체결해서 총 250개, 그러니까 총 목표의 절반을 매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SCHD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약 1000만원어치, 그러니까 100주를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인플레이션 해치나 자산 방어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5주에서 95주를 추가해서 총 100주를 매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언제나 주가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100%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JPQ를 나머지 250주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LOC 매수를 통해서 JPQ의 나머지 보유 수량 250개를 43달러 밑으로 사는데 집중해 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JPQ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57주에서 193주를 추가로 매수해서 총 보유 수량 250주를 마쳤으며, SCHD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유 수량 5개에서 추가로 95개를 매수해서 100주를 마친 상황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 달 말의 목표인 JPQ의 보유 수량 500개를 맞추기 위해서 JPQ 250주를 43달러의 LOC 매수를 걸어놓은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내 계좌의 총 매입 금액은 9,645만 8,477원이고 평가금액 9,021만 6,511원으로 해서 총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6.6%, 그러니까 마이너스 637만 2,603원으로 해서 내가 가진 예수금까지 다 합하면 원화 추정자산이 1억 1,993만 1,566원이다.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이 찾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로 배당금을 많이 주는 JPI 그리고 JPQ에 먼저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강한 상승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고배당을 주는 JPI와 JPQ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상승장의 흐름을 타서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SOXL이나 TQQQ를 충분히 보유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는 현금을 약 1,900만 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그 와중에 금리에 매우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채권 세배 레버리지 ETF인 TMF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급격하게 금리 인상한 결과로 인해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량을 늘려갈 계획이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보유 종목들을 분산 투자함으로 인해서 처음 투자를 할 때 TQQQ에만 몰빵 투자했었던 나의 포트폴리오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꾸려진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 장이 크게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혼주세로 마감을 할지는 알 수가 없겠으나, 이 영상에서 기록한 대로 매매 원칙을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을 확인해 가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현재 시장의 흐름 자체는 어제 CPI 수치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의 예측치만큼 나오긴 했지만 그 예측치 자체가 호재라기보다는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CPI 수치가 시장이 예측한 대로 6.4%가 발표가 된 가운데 이 수치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잡혀가던 이전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의 분위기 자체는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지? 하는 물음표가 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물음표를 띄우고 있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다. 이러한 나의 예측이 오늘 장 마감의 결과와 얼마나 맞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다.